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매실은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매실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을 분해해서 피로를 해소하고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매실 속의 피루부산은 해독작용을 통해 간 기능 개선을 돕는다고 합니다. 또 칼슘과 철분도 풍부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매실을 고를 때는 색깔이 선명하면서 흠집이 없고 단단한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하다 실패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유난히 살이 빠지지 않는 부위 때문에 고민하다가 지방 흡입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 흡입 수술의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거리의 옷차림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겨우내 감춰져 있던 체형을 관리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어렵게 뺀 살이 요요 현상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살을 빼는 것이 쉽지 않아 지방흡입 수술 같은 의학적인 도움을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방흡입은 우리 몸의 피하지방층에 자리 잡은 지방세포를 물리적으로 제거해 바디라인의 비율을 다시 설계하는 수술입니다. 많은 사람이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흡입의 진정한 가치는 다이어트나 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국소 부위의 지방을 직접 제거해서 이상적인 체형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방흡입은 복부나 팔, 허벅지 같은 부위는 물론이고 쇄골 라인이나 엉덩이, 종아리 부위까지 수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술에 앞서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통해 수술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체성분 검사를 통해 전체적인 체지방률과 근육량을 파악하고 핀치 테스트를 진행한다는데요. 이 방법은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피부의 처짐 정도나 실제 지방의 질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초음파 검사를 병행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하지방층의 깊이와 근육의 위치, 혈관 상태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는데요. 이러한 검사들을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수술 디자인을 완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지방흡입 수술 방법 중에서도 최근에는 지방층을 3단계로 정밀하게 나누어 타겟팅하는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 방식은 기존 중간층 위주의 흡입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울퉁불퉁한 표면이나 부족한 사이즈 변화 문제를 최소화하며 보다 선명하고 매끄러운 바디라인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불균일한 흡입으로 인해 울퉁불퉁해지는 요철 현상과 출혈, 피부 착색, 드물게 발생하는 피부 괴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마취를 동반하기 때문에 마취 관련 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 전 환자의 컨디션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정교하게 집도하는 의료진인지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나 팔뚝, 허벅지 등 특정 부위에 집중된 살이 빠지지 않아 지방흡입 수술을 고려한다면 지방흡입 수술에 대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수술 방법과 부작용을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김인구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본질적인 원인을 짚어보면 다이어트는 지방세포의 개수는 그대로 둔 채 크기만 일시적으로 줄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가 멈추게 된다면 작아졌던 세포는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는 상태가 되고 결국 체형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요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이어트와 요요가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지방질은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지방층이 단단하게 유착되거나 피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똑같은 노력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다이어트 내성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방 흡입 수술조차 아주 까다로운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지방 세포를 제거하여 라인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지방 흡입 후 거동이 개선되면서 운동 효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대사 증후군의 개선 등 전반적인 건강 증진의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방 흡입은 고민 부위의 지방 세포수 자체를 대량으로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보통 지방 흡입 시에는 수면 마취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수면 마취제 중 일부 성분과 관련이 있을 콩이나 계란 알러지의 유무, 그리고 과거 약물 부작용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의 유무라든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저질환이 마취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방의 감초이자 천연 세정제로 각광받고 있는 식초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식초는 산도가 높아서 쉽게 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해도 색이나 향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뚜껑을 잘 닫아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때는 유리병에 담는 것이 좋은데 일부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는 부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